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 중에 어떤 성을 따를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언제 해야 하느냐? 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고 그 이상을 함께 꿈꾸는 문서학 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입니다. 네, 우리 문서학 특강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혼인신고서인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유부녀입니다. 정말 개인적이긴 하지만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우리 신혼부부라면 정말 알면 좋은 꿀팁, 신혼부부 한정, 돈 되는 꿀팁들까지 오늘 함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혼인신고. 사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혼인신고하러 갔다가 빠꾸 맞고 다시 갔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뇌정지가.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혼인신고서가 은근히 고난이도 퀘스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혼인신고할 때 먼저 가장 의아해하시는 부분 첫 번째가 증인인데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2명 필요해요. 그런데 미성년자 안 되고요. 성인 2명의 주민등록 번호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증인이 꼭 혼인신고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미리 서명을 받아도 된다는 점. 이 혼인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정부24 웹사이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인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서 친구나 회사 동료 등이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꼭 성인이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죠? 네,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본이라는 건데요. 여기 혼인신고서 성명 아래에 본 한자라는 란이 있죠. 어디 김씨세요? 어디 박씨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디가 본입니다. 심지어 이걸 반드시 한자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내가 만약에 경주이시면 경주를 한자로 적으셔야 되고요. 내가 김해 김씨면 김해를 한자로 적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보고 적으면 되니까 괜찮겠죠? 네, 그럼 다음은 세 번째, 등록 기준지인데요. 여기 왼쪽에서 등록 기준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여기 있죠. 주민등록번호 밑에 등록 기준지. 여러분, 이건 또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나의 본거지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 사는 곳이랑 이 본거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가 모르는 주소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한 줄 한 줄 요걸 참고하면서 여기 등록 기준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은 자녀의 성도 혼인신고서에 적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혼인신고서에 아직 있지도 않은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적지? 싶겠지만 혼인신고서에는 성본의 협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혼인신고서를 보면 여기 성본의 협의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 중에 어떤 성을 따를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언제 해야 하느냐? 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체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협의해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바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 일단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가서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름부터 좀 어렵죠. 혼인신고서에는 이렇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체크하면 됐던 일이 실제로 나중에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꼭 잘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꿀팁인데요. 우리 요즘 서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둘이 시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혼인신고 혼자 가서 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신 동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들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네, 신분증 사본 안 되고요. 원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구청이나 기관마다 약간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웬만하면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불출석 배우자가 서명란에 미리 사인을 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리 도장을 찍었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시기 전에 신고하실 구청이나 기관에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혼인신고서에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혼인신고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 때 정말 제대로 미리 확인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혼인신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에 신혼부부 한정으로 돈 버는 꿀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정말 긴데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받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건강검진 중에 풍진 항체 검사, 빈혈 검사, B형, C형 간염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난소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임신과 관련된 각종 검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요거 최대 1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또 검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풍진이나 B형 간염 같은 거는 예방 접종이거든요. 근데 이 예방 접종 비용도 포함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결혼 여부도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력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요즘 또 병원은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랑 병원이랑 조금 달라도 되나 이런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단 지원 신청이 완료되고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먼저 검사를 받고 나중에 지원 신청을 한다? 그러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 보건소를 가셔도 되지만 인터넷에 이 보건소라고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남들 다 받는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제도는 신혼부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뭐냐?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면은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요거는 평생 단 한 번,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벌써 일상을 지키고 그 이상을 꿈꾸는 문서학 특강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새내기 유부인 저에게도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유용하셨죠? 혹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소감 남겨주세요. 그러면 봐도 모르겠는 어른들의 문서 작성법 앞으로도 쉽게 알려드리고요.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돈이 되는 꿀팁들까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